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여자를 찾으면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출신도 없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광해군이 폐위되던 날 밤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지워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의 후궁, 계시, 이름조차 멸칭이었던 여인. 그러나 광해군의 마지막을 함께한 단 한 사람이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광해군, 조선 제15대 왕, 조선 역사상 가장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군주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를 실용주의 외교의 선구자라 부르고 어떤 역사가는 폐륜의 폭군이라 부릅니다. 두 평가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광해군은 세자였습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떠나는 혼란 속에서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직접 전장을 누볐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백성을 다독이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 공적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뒤 광해군은 달라졌습니다.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끊임없는 역모의심과 숙청으로 신하들을 몰아냈습니다. 궁궐 곳곳에 토목공사를 벌여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친 것은 탁월한 판단이었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광해군의 어린 시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었지만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후궁 소생이었습니다. 선조는 평생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적자를 원했습니다. 그 불안한 위치에서 광해군은 자랐습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 그것이 광해군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 공포가 왕위에 오른 뒤 폭정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그런 광해군 곁에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 이 이름 석자부터 비극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인조반정 이후 반정 세력이 붙인 멸칭입니다. 계시라는 글자를 풀이하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뜻입니다. 이긴 자들이 진자의 여인에게 붙인 이름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궁궐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광해군의 눈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실록은 그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정 세력이 쓴 기록이니 광해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거나 폄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광해군의 유배 기록 어딘가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인조반정 이후 기록에 이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폐주가 강화도로 옮겨질 때 후궁 계시가 따라갔다. 이 두 글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난 밤 광해군은 하룻밤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반정군에 합류하거나 몸을 숨기거나 앞다퉈 새 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궁녀들은 흩어졌습니다. 후궁들은 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남았습니다. 폐위된 왕 곁에 남아있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에게 광해군은 제거해야 할 전 왕이었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위험했습니다. 그녀가 남은 이유를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았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광해군은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계시는 따라갔습니다. 이후 광해군은 다시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습니다. 육지에서 완전히 끊어진 섬, 돌아올 수 없는 곳, 반정 세력이 광해군을 완전히 격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계시는 제주도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 광해군과 계시가 어떻게 살았는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패배한 왕의 유배 생활을 자세히 기록하는 건 반정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한때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왕이 제주도의 작은 유배 거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날, 신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왕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곁에 있었던 단 한 사람, 계시였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광해군의 제주 유배 시절을 이렇게 짧게 적고 있습니다. 폐주 광해가 제주에서 조라였다. 나이 67세였다. 조라였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단 한 줄.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의 죽음이 이 한 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최후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디 묻혔는지 모릅니다. 광해군보다 먼저 죽었는지 나중에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역사는 그녀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오히려 이 사랑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더 기억하게 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찾게 됩니다. 역사가 지우려 했는데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뭘까요? 꽃을 주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 하나만 했습니다. 떠나지 않은 겁니다. 권력이 있을 때
그런데 곁에 있는 건 쉽습니다. 왕 곁에 있으면 자신도 빛나니까요. 그런데 왕이 폐위되고 유배를 떠나고 역사에서 지워지는 그 순간에 그래도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계시는 그거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기록 한 줄 없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지운 이름이지만 우리만큼은 기억해줬으면 해서요. 이 영상 준비하면서요, 저 계시라는 이름 계속 찾아봤어요. 조선왕조실록 검색하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근데 진짜 없어요.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없어요. 역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래서 더 오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록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하잖아요. 이 여자가 왜 남았을까요? 다 도망치는데 혼자 왜 남았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갈 곳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요,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갈 곳이 없어서 남은 사람은 제주도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배가 떠나는 그 순간에 내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자는 기록되지 않아서 더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닐까 하고요. 기록된 사람들은 평가받고 깎이고 왜곡되잖아요. 근데 계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상상 속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지우려 했는데 오히려 더 오래 남은 사람. 여러분은 계시가 왜 끝까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